김자영입니다. 이 꿈을 갖게 된 계기는요,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? 라는 그런 질문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, 그때 마침 제가 뮤지컬 헤어스프레이를 보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때 무대에 있는 배우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, 나는 언제 제일 행복할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, 그럴 때를 생각해 보니까, 되돌아보니까 제가 뭔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뭔가 장기자랑을 할 때나 춤을 출 때나 노래를 부르거나 무언가 연극을 하거나 이런 걸 뭔가 보여줄 때 아, 나 가장 행복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, 나는 배우가 되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전 우선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, 빨리 나는 현장에 나가서 작품을 무조건 많이 해야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그냥 끊임없이 작품을 했던 때가 있어요. 한 대략 2, 3년 정도를 그냥 계속 쉼 없이 공연을 했었는데, 그때가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? 라는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? 라는 고민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나는 무대 위에서 배우의 역할로 무엇을 하기 위해 있는 거지? 라는 의문도 많이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우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쉬었어요. 그냥 일단 다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고향에 잠깐 내려가 있었어요. 내려가서 다시 좀 재정비를 하고 나는 이걸 할 때 제일 행복한 게 아니었나?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었는데, 근데 역시나 난 이거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결심이 들더라고요, 생각이.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오게 됐고, 근데 예전이랑 좀 달라진 점은 조급해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냥 난 무조건 작품을 많이 할 거야 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직접 선택하고 뭐 1년에 한 작품이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라는 걸로 이제 대처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공연 시작하고 그때 이제 다시 서울 올라왔을 때 느꼈던 게, 내가 이 일을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막상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행복해서 라는 의미였는데, 제가 왜 배우로 무대 위에 서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된 일이 있어요. 그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인데, 제가 개천의 용간지라는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, 그 공연 자체가 쌍용자동차 그 해고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진 내용이었어요. 근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어도 점점 묻히고 있는 상황이었고, 그리고 거기 해고 노동자들은 계속 이제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, 저는 그걸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뭔가 모르게 제가 연대를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내가 무대 위에서 내가 행복하려고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,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, 연대를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 공연을 작년에 전태일 기념관에서 초청작으로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, 이제 그때 그 해고되셨던 노동자분들께서 보러 와주셨어요. 보러 와주시고 함께 이제 인터뷰도 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,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, 내가 왜 배우로서 어떤 역할로 있어야 되는구나,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면서 좀 그런 보람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뭔가 딱 한 문장으로 정하진 않았는데, 그냥 늘 살면서 꼭 해야 돼,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지금 느끼는 이걸 모두 표현하고
사랑하자라는 게 좀 제 좌우명인 것 같아요. 그냥 좀 부끄럽고 쑥스럽다고 좀 표현을 안 하기보다는 그냥 좀 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냥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표현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좌우명을 갖고 있습니다. 뭐 배우로서 목표보단 그냥 좀 경제적으로 많이 자립이 되었으면 좋겠다. 그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. 다양한 캐릭터가 많은 카멜레온 같은 배우입니다. 저 안에 많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저 안에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저는 좀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제가 느끼기에도 저 안에 많은 자아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. 어떨 때는 막 아이처럼 막 굴 때도 있고, 어떨 때는 제가 약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막 혼내는 뭔가 말을 하는 말투가 약간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, 어떤 때는 그냥 진짜 제 나이처럼 좀 소녀처럼 있을 때도 있고, 그런 좀 다양한 모습, 약간 어떤 때는 뭐 또 중성적인 모습이 나올 때도 있고, 그런 저의 좀 다양한 모습이 저도 그런 게 보이거든요. 또 보이고, 그거를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관찰을 좀 많이 해요. 사람들을 관찰을 하거나 사람들이 관찰이 좀 안 될 때는 뭐 동물이라던가 좀 다양한 사물을 관찰을 해서 캐릭터를 입히는 그런 과정을 학교에서부터 쭉 배웠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어떤 역할을 맡던 다양하게 관찰하고 상상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카멜레온 같은 그런 매력을 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자친구 3명이 나오는데 그중 한 명인 유정민이라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잘려서 프리랜서가 된, 강제 프리랜서가 되었지만 뭐 친구들한테는 아직 비밀인, 난 자진해서 퇴사했고 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프리랜서를 한다 라고 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네, 초등학교 그 모습에서 돌아와서 이제 제 장면이거든요. 제 장면, 저랑 이제 선이라는 친구가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, 제가 딱 잘리고 난 다음 장면인 거예요. 바로 직전. 잘리고 이제 회사에 있는 물품을 모두 가지고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를 만나서 친구에게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기고 말을 먼저 걸고 너 어디 다녀왔어? 막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뭐 옷을 샀다고 그래서 옷을 봤는데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뭔가 화려한 걸 입고 싶어도 난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단정한 옷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너 왜 또 그런 거 샀냐, 너 이런 게 더 어울리는데,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한테 너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. 저는 알고 보면 하고 싶어서 이 회사를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어떤 틀에 맞춰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억지로 하게 됐는데, 그래서 거기서 이제 퇴직하는 그 잘리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극 자체에서 그냥 뭔가 어디 남들 다 하니까 안전한 길로 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, 내가 하고 싶은 대로. 그래서 그 맥락이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보면서 이제 과거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, 중간에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친구들이 과거에 어땠고 이렇게 컸구나 라는 거를 좀 비교해보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친구들이 커서 사회에 딱 겪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말 못할, 친구들한테도 말 못할 그런 모습이라던가, 아니면 그냥 그런 일 때문에 계속 보여지는 모습들, 그런 걸 좀 찾는 좀 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혼 전이라면 꼭 보세요. 결혼 준비 중이시면 꼭 보시고,
퇴준생들 꼭 봐주세요. 퇴준생들 퇴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회사원들, 직장인들 보기에 되게 좋은 연극이지 않을까.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초등학교 선생님 이선, 의류회사 대리 강유나, 자유로운 프리랜서 유정민, 새여자의 우정여행 보러 오세요. 야, 이럴 거면 여행 왜 오자고 했냐? 뭐?